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마라. 상대로 하여금 나의 능력을 더욱 상상하게 하라. 능력의 한계와 출처를 모를 때 사람들은 더욱더 존경을 바치게 된다. 자, 오늘은 고전의 지혜를 빌어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집단의 분위기에 따라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요즘 이분이 떴다 하면은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발타자르 그라시안. 1600년대에 살던 사람이고요. 직장, 학교, 동아리 등의 피상적인 집단에서 써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멘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의 책 소개를 보면은 쇼펜하우어, 니체가 극찬한 최고의 인생 지침서. 이분의 책은 저작권이 다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출판사 타커스에서 나온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삶의 지혜가 녹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만한 사람은 좋지 않은 것인가? 요즘에 만만하지 않게 보이는 법,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만만한 사람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피상적 관계에서는 안 좋을 때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럼 피상적 집단은 뭐냐? 서로에게 진짜 관심이 없고 가짜 관심만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득이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그 이득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상, 사회적 지위 등입니다. 이런 피상적 집단에서는 상대에게 관심이 있는 척조차 수단인 거예요. 칸트가 사람을 그 목적 자체로 대하라 라고 했던 거랑 반대되는 얘기죠. 피상적 집단과 반대되는 집단은 친밀한 집단인데요. 내면을 공유하고 진심으로 상대에게 관심이 있으며 서로를 위하는 집단이 될 수 있겠어요. 니체랑 쇼펜하우어께서 극찬하신 이 그라시안님께서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셨겠습니까? 그라시안님께서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넘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책에서 발췌한 내용은 이 남색 글씨로 표현을 했고요. 저의 주석은 녹색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각자 원작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라시안의 가르침 첫 번째입니다. 욕망은 약점과 같은 말이다. 욕망을 들키지 말라. 자, 이것은 나의 욕망을 상대에게 들키면 약점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가 이것을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 자, 이것은 바로 갑과 을이 결정나는 순간인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물건을 상대가 탐내는 것 같다. 나와 거래를 하고 싶다? 이게 들키는 순간 나는 갑이 될 수 있는 거죠. 가격도 내가 정할 수 있고 납품 기한도 내가 정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이성과 만났는데 상대가 나의 미모에 반한 것 같다? 그러면 갑을관계 되는 거죠. 또한 그룹에서 나의 재력과 인맥과 지위 때문에 나와 어울리고 싶어 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 자, 피상적 집단에서 나의 속마음을 다 드러낸다면 나의 사용법, 나의 매뉴얼을 상대에게 쥐어준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면, 나의 관심사가 뭔지 알면 상대가 나에게 아첨하기가 상당히 쉽겠죠. 또는 나의 사회적 지위를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의 취향을 싸구려로 매도하거나 나는 더 나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라는 식으로 나의 지위를 낮출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책을 대학교 때인가 처음 읽었던 것 같은데, 물론 제목은 달랐어요. 출판사도 달랐고요.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두 구절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과 존경은 동시에 얻을 수 없다. 사랑과 존경은 물과 기름이다. 존경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사랑해서도 안 된다. 사랑할수록 친숙해지고 그만큼 존경과는 멀어진다. 자, 이것이 바로 친밀한 집단과 피상적 집단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로 바꿔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피상적 집단에서 사랑을 갈구하지 마라. 이 집단에서 사랑을 구하려 하면 할수록 만만한 사람이 돼버려요. 최근에 유튜브 채널 픽고에서 친해지기 싫은 사람 특징, 질리는 성격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느끼는 게 피상적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 피상적 집단에서 사랑을 갈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질려했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속한 집단이 피상적 집단인지 친밀한 집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건데요. 자, 이런 질문이 떠올리는 그런 집단이라면 사실은 피상적 집단일 가능성이 높죠. 친밀한 집단은 내가 속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사랑을 못 받고 있을 때는 아, 이게 진짜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잘 대해주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을 받게 되면 아, 이게 진짜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던 건 가짜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속한 그룹, 학교나 회사, 동아리 또는 친척 모임들 등등은 기본적으로는 피상적 집단이에요. 하지만 이런 커다란 집단은 피상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2명에서 4명 사이의 친밀한 소집단은 드물지는 않죠. 하지만 학교, 회사, 동아리 이런 데에서 같이 우리가 매일 점심을 먹는다고 해서 친밀한 사이인 것은 아니죠. 자, 이렇게 피상적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알아가는 과정을 노래로 만든 가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곽진원님이고요. 노래는 바로 자랑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리뷰해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좀 잘못 만들었는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다음 정도에 나오나 봅니다. 자,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칭찬을 주무기로 삼는 사람은 칭찬에 넘어가는 사람을 항상 찾고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칭찬이 어렵지 않거든요. 칭찬을 바바바바박 남발하다가 칭찬에 홀랑 넘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칭찬에 굶주린 사람이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종하기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입에 발린 칭찬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칭찬과 타인의 수용에 굶주린 사람인가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어떤 모임에 가든지 피상적으로 칭찬하는 사람은 그리고 조종하려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내가 굶주린 사람이라면 입에 발린 칭찬에 홀라당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피상적인 관계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자, 제가 나오면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절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존경심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려면 나의 사회적 지위를 점점점 높여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내가 집단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 달려있어요. 내가 집단에 많은 봉사를 하고 기여를 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는 점점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라시안의 날카로운 점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집단에서 기여를 하고도 호구 취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 법에 대해서 그라시안이 얘기를 해줍니다. 함부로 나서지 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상대가 간청하는 일만 하라.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운이 좋아 성공하더라도 요청한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 자, 피상적인 집단일 뿐만 아니라 테이커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집단에서는 정말 맞는 말이죠. 근데 보통 집단에서는 이 매처들이 제일 많다고 해요. 70% 이상은 매처, 그러니까 누가 기여를 하면 그것을 기억했다가 보답하려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사람들이 많은 집단에서는 기여를 편안한 마음으로 해도 되죠. 하지만 테이커들이 많고 피상적인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요청한 일 위주로 해준다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승낙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오랜 기다림 후에 얻은 것을 값지게 생각한다. 자, 누군가 그날 시간대 뭐 좀 해줄 수 있어? 또는 어디 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바로 승낙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정도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가르침인데요.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거절하지 말아라. 바로 거절하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되게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마라. 상대로 하여금 나의 능력을 더욱 상상하게 하라. 내 능력의 한계와 출처를 모를 때 사람들은 더욱더 존경을 바치게 된다.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열심히 한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뭔가 성과를 이뤘을 때 되게 쉽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당연히 더 돋보이겠죠. 아, 나 이거 하느라 죽을 똥을 쌌어. 이렇게 하면은 친숙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어떤 후광은 더욱더 작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성과는 드러내되 노력은 숨겨라. 자, 특히 인사이트를 주는 말이 여기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말에 약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무슨 출처가 무슨 칼융이 얘기를 했다라든지 뭔가 살짝 어려운 단어를 섞어줬을 때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네? 라고 말하는 경향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제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그렇게 잘 이용을 하더라고요. 유료 강의 같은 걸 봤을 때 내용은 그저 그런데 되게 포장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많았습니다. 자,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면 사실 그때부터는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나의 능력에 대한 출처를 모를 때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하고 누가 알려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지식을 갖게 됐다는 것을 모를 때 사람들은 더욱더 그 신비감을 높게 느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거잖아요. 뭔가 나의 지식을 전달할 땐 말이죠. 어떤 위대한 법칙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절하게 거친 바닥을 막 기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 고통을, 그리고 그 지혜를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을 더 많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되게 경외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을 더욱더 경외합니다만, 보통은 나 이런 거 잘 알고 있지. 왜냐? 난 똑똑하니까. 이런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따라서 내가 뭔가를 이뤄가고 있을 때, 미완성일 때는 공개하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의 성취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될 때 그 가치가 한층 더 커지는 법이다. 자, 예를 들면 내가 기타 학원에 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반에는. 가만히 있다가 충분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워크숍이나 장기자랑에서 연주를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학원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 실력이 잘 없을 때, 잘 연주하지 못할 때 괜히 얘기를 하면은 김대리 요즘 기타 배운다며 연주 한번 해야지. 언제 기타 한번 가져와. 자, 이 말을 한 사람은 김대리의 연주를 감상하고 칭찬하고 지위를 올려주기 위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김대리를 깎아내릴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또 기타 연주를 잘 못할 때는 기타보단 피아노가 낫지 않나? 이런 소리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름다운 연주를 쫙 공연을 하고 나면은 그런 말도 쏙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과는 엮이지 말아라. 자, 이것은 상당히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뒷담화를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급발진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은 결국은 나에게도 그 행동을 할 거예요. 시간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저급한 행동을 하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선비처럼 쫙 받아줄 수가 있을까요? 나도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정신 수준에서 그 리액션을 하게 되잖아요. 뒷담화를 받아치거나 나도 급발진하거나 아니면 나도 그 사람 뒷담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룹원들에게 노출되면 사실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은 급으로 평가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얽히지 않는 게 좋겠죠. 반대로 내가 그룹에서 됨됨이가 좋고 공정한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그 사람과 그런 레벨 높은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나의 그런 모습이 그룹원들에게 노출이 되게 되니까 얼마나 평판이 좋아지겠습니까? 자, 오늘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법, 만만한 사람을 넘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법. 1. 피상적 집단에서 사랑과 존경은 동시에 얻을 수 없다. 피상적 집단에서는 사랑을 갈구하지 마라. 2. 상대와 그룹에게 베풀되 함부로 나서지 말고 요청에 의해서만 도와라. 3.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말고 상상하게 하라. 나의 성과는 드러내고 노력은 감추어라. 4. 어리석은 사람 곁에 있지 마라. 자, 기타 되게 유용한 조언들이 굉장히 많은 책인데요. 자, 부당한 상황에선 화를 내라. 지위가 높은 사람과 어울려라. 상처나 약점을 노출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도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책은 사실 약간은 냉소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데요. 그라시안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책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라시안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보다 더 유용한 책은 쉽게 만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냉소적인 세계관은 진짜 어떤 사람의 현실의 반영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상상으로 피해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혹독하고 거친 환경 속에 있다면 그라시안의 조언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자님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